자, 안녕하십니까. 구루 영어 클리닉의 구루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구루 영어 클리닉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그 다음에 시간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고 핵심적이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내문으로 종이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시죠. 글씨가 조금 깨졌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구루 영어 클리닉 커리큘럼의 특징, 커다란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자, 이번에 전면적으로 커리큘럼이 바뀌었습니다. 올 6월부터 준비해왔던 과정인데요. 자,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영작입니다. 영작 교수법. 영작 교수법. 자, 영작이 왜 필요하냐? 영작이 왜 필요하냐?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요. 영어를 우리가 오랫동안 배우는데 마스터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한국식 영어를 조롱하기도 하는데 그 왜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 자, 보시면 영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게 실제 학교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단어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해석법도 공부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해석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해석 훈련.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석은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아주 잘하죠. 근데 이게 영어 마스터의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50%입니다. 50%. 나머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신의 경우에 서술형 문제는 손도 못 대는 학생들이 있죠. 손을 대도 실수투성이죠. 그래서 감점을 당하거나 다 날아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걸 내신 기간 동안에 교정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꾸준한 이 커리큘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뭐냐? 우리말을 거꾸로 영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서 입 밖으로 꺼내면 스피킹이 되는 거고요. 그죠?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서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영작 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라이팅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작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나머지 50%가 채워지면서 완전한 영어 마스터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이 영작의 원리가 베이스가 돼 있어야 공부하는 족족, 내가 읽은 족족 영어의 그 실력으로 축적되는 거죠. 축적되는 공부를 하셔야 공부할 맛이 나죠. 반짝 공부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 사라지게. 그런 공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루 영어 클리닉의 가장 큰 특징, 영작을 베이스로 한 모든 커리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좀 더 이제 세부로 들어가면요. 시간표 구성. 자, 정규반 시간표. 정규반입니다. 정규반. 시간표 구성은 주 2회가 일단 기본이죠. 주 2회. 그래서 나왔을 때 저희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 1시간 동안 강좌 1. 자, 각 반마다 강좌가 2개씩 들어가는데 강좌 1을 현장 강의, 바로 이곳에서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현장 강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나면 2부는 또 다른 강좌 2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동영상 강의를 굳이 진행하는 이유는 번거롭게 제가 다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또 제가 혼자서 촬영을 해둬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을 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 그런 학생은 결국 계속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주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내신 대비 기간이 찾아오죠. 그때 저희는 또 3단계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신 선행 대비가 있었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습을 뭐로 하냐? 쌤이 꼼꼼하게 촬영한 이 동영상을 보고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뭐 하게 돼요?
그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복습 강의를 현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생겨납니다. 학생들도 그걸 만족해서 계속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미리 해둬야 되기 때문에 2부에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부에서는 그날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테스트, 이걸 통과하면 바로 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2회니까 예를 들어 화요일 날 왔다. 자, 너무 국내요 이게. 자, 좀 줄여보죠. 그러면 목요일 날도 올 수 있겠죠? 목요일 날. 그러면 동영상을 들었던 이 두 번째 강좌가 이번에 올라와서 현장 강의로 진행되게 됩니다. 크로스오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너무 한 강좌를 동영상으로만 진행하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놨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요 정규반 시간표 구성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로 들어가서 정규반, 반 레벨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수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준별로. 그래서 GR0부터 GR3까지인데요. 저희는 학년 따라 반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영어 수준 따라 그 학생한테 당장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수준별로 나눠놨죠. 물론 주축이 되는 학년이 있죠. GR0은 중1부터 중3 기초학생이 보통 이 반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고1, 고2, GR3은 고3이 되죠. 하지만 고3이어도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가 어쩌다 한 명씩 들어옵니다. 그 학생은 절대 고3반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죠. GR0부터 닦아서 따라닥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속성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자, 각 반의 특징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GR0반은 강좌가 두 가지. 영작, 요 잘렸네요.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기본. 자, 그래서 중학교 전체 그 교과서 진행 상황을 봤을 때 필요한 영작 기본 요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영작 베이직. 그 다음에 문법 스타트라고 해서 아주 기초적인 문법부터 끝까지 분량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개학 후에도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문법 스타트 A부터 Z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도 영작에 이어지게끔 다 짜놨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 자, 시간표는 뒤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 강좌가 들어와 있다. 자, GR1반은요 고1이 주축이 될 텐데요. 강좌는 영작 어드밴스드, 요 베이직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세부 내용, 심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영작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단락독해라는 강좌가 들어가 있어요. 자, 단락독해는 어떤 거냐? 하나의 지문을 그 글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문 파악. 그래서 주제문을 쓰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쓰되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바꿔서 쓰는 바꿔쓰기 훈련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내신 시험에서 서술에서 가장 요구하는 능력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요 훈련을 하게 되면 플러스 유형별 풀이법. 모의고사 유형별로 풀이법이 존재합니다. 효율적인 풀이법들 그걸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스타트는 뭐냐면 유형별 풀이법을 할 때 고1 기출문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R2는요 똑같이 영작 들어가 있습니다. 영작 어드밴스 똑같은 강의예요. 근데 단락독해가 베이직이라고 해서 여기서 고2 문제로 가게 됩니다. 고2 문제로. 자, GR3반에 보통 여기는 고3이 주축이 되죠. 자, 고3이면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영작 쓰는 훈련보다는 정확하게 읽는 훈련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영작 내용에서 영작은 쓰기로 이어지는 훈련을 한다면 포지션 독해는 영작 이론을 압축시켜서 읽기, 독해 훈련을 정확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락 독해는 고3 문제를 활용한 어드밴스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GR1과 GR2반에 빠져있는 것은 포지션 독해가 되겠죠. 포도.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자, 정규반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GR0부터 GR3까지 시간표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특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반. GR4반인데요. 이 GR4반에 등급이 거의 1등급 안정권 혹은 뭐 2등급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학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친구들은 그 감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는 주 1회만 나와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딱 시간제에서요. 그 다음에 이해 풀이하면서 오답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학생마다 좀 필요한 강의가 있다. 그러면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죠. 시간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가성비가 갑이 되겠죠. 예? 당연히 원비도 낮춰지겠죠. 특별반 GR4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들어가는 보충반입니다. 보충반은 한 주에 2시간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2시간을 또 다른 요일로 잡을 수 있고요. 정규반 나오는 날 이외로 잡을 수도 있고 혹은 나오는 날 1시간씩 더 추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충반은 뭘 하느냐?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혹은 정규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 점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쓰고 있는 단어 종결자 시험, 그걸 누적 테스트를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보충반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특강, 그렇죠? 특강은 말 그대로 이 겨울방학 2달 동안 좀 압축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을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다 완성짓자라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R1과 GR2에서 빠져있는 게 포지션 독해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데요. 정확한 해석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독해를 특강으로 따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업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것은 어법 문제 풀이. 내신에서는 비중이 좀 되죠. 한 20-30%가 어법 문제가 나오고요. 모의고사에서는 딱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어법 문제의 출제 유형들이 있죠. 그 유형들을 출제 패턴을 분석하는 요 수업이 있습니다. 2가지. 그래서 쌤이 이미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얘는 어떤 강좌가 좋고 어떤 강좌가 좋고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과 마지막 최종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압축적으로 실력을 기본 베이스를 확실하게 잡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전혀 없이 2달 동안에 딱 가격 책정해서 전혀 부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모 상담도 몇 건 했지만 너무 비싸더군요. 타 과목도 너무 비싸더군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적인 단어 관리죠. 단어는 아무리 시험을 철저하게 보고 스트레스를 줘도 본인이 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머릿속에 남지 않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해석하는 원리들하고 문장을 쓸 줄 알게 되면 단어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게 되면 그 단어를 써먹을 일이 많아지죠. 그때 그 단어가 확실하게 각인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양적으로도 좀 늘려나야 되니까 단어를 관리를 하는데 자, 쓰게 되는 책은 단어 종결자는 책입니다. 중등, 고등 나눠져 있고요. 중등은 500문장에서 2500단어를 뽑아낸 겁니다. 이 정도면 중등에서 쓰이는 모든 단어를 섭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은 1부터 5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올라가기 위해서 승급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승급시험을. 그게 아주 빡세죠.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이번 방학 끝나기 전까지 목표 레벨을 다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구두로 상담할 때 이미 정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딱 통과하는 순간 학생은 이번 방학 할 몫은 다 했다. 나머지는 구루쌤,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생이 책임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고등 단어는 1000문장 5000단어입니다. 5000단어. 이 5000단어만 섭렵을 하게 되면 수능에서 모를 단어들은 나오죠. 물론. 그 단어들은 문맥 속에서 다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겁니다. 학원에 나왔을 때는 종이 시험 보지만 학원에 나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핸드폰 대신 컴퓨터로 접속해서 시험을 보게 되죠. 기존의 학생들은 계속 봐왔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학원 측 서버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 영어를 내가 좀 간섭을 해볼까, 좀 도와줄까 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할 것은 이 부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시험 봤니? 정도만 확인해 줍니다. 더 이상을 개입을 하시면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제가 스트레스를 줄 테니까요. 부모님은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불합격자는 어떻게 됐냐? 틀린 단어는 우리가 파란색 샘플 단어장이 있어요. 틀린 단어만 옮겨주면 거기다 기록하게 되고요.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과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핵심은 예습과제입니다. 수업에 충실할 수 있게 과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과제량이 너무 많지 않고 너무 적지 않고 적당하게. 물론 학생마다 특성이 있죠. 많은 양을 요구하는 학생들한테는 부교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교재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예습과제. 그래서 과제를 안 했을 때 불이행 벌칙은 모든 벌칙은 공부로 이어지게끔 그래서 단어 시험을 추가로 보게 됩니다. 추가 실시. 그 다음에 다음 해와야 될 과제를 완료하고 기가하게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출결 관리죠. 자, 지각의 경우에 수업 시작 전까지 지각 사유, 그 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을 문자로 보낸 경우에는 훌륭하다 이 친구. 지각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각을 했다. 불이행 벌칙은 단어 시험 추가 실시하고 갑니다. 단어 시험 추가 실시. 그 다음에 결석을 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부모님의 확인 문자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확인 문자가. 저희는 아이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저는 100% 신뢰하죠. 어떤 점을 신뢰하냐면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걸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죠. 좀 놀고 싶고.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 확인 문자가 필요합니다. 가끔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보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아주 귀엽죠. 근데 이 문체를 보면 뻔히 드러나죠.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 확인 문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 쪽에서 결석 처리를 딱 하게 되면 결석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학생들, 이걸 보는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속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석을 했을 경우에 결석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날 진도를 나갔으니까요. 자, 결석 보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수업 전까지 그렇게 되면 화목반이면 수요일날 보충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진도를 따라가려면. 그래서 다음 수업 전까지 가능한 보충 시간을 확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정했어요. 그러면 학원에 나와서 녹화본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화 동영상은 학습하게 됩니다. 학원에서요. 하고 이후 과정은 정규반 수업 때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만약 보충 시간을 잡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럴 경우는 다음 수업 전까지 녹화 동영상을 온라인 계정이 다 있죠. 아이디가.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학습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서버에 기록이 남아요. 언제 접속했는지, IP 주소가 뭔지. 자, 근데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학습 시작할 때 캡처해서, 화면을 캡처해서 혹은 찍어서 전송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똑같이 정기반 수업 때랑 동일하게 클리닉 시험도 보고 결석한 날에 단어 시험도 보게 되고 과제도 검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최대한 짧게 끝내려고. 자, 마지막 학습 관리입니다. 학습 관리. 자, 저희가 학생을 관리할 때 목표는 기록의 생활입니다. 기록의 생활. 항상 기록을 남기는 걸 생활화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꼼꼼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 툴이 데일리 스터디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신 기간 때만 사용했거든요. 뭐냐면 학원을 나오지 않는 날에도 매일매일 해야 될 양을 담당 멘토쌤이 정해주는 거거든요. 상의를 해서. 그래서 학생은 매일매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자기 하루를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요. 내신이 끝난 후에 저희가 항상 수강 후기를 받거든요.
아주까지는 아니죠. 막 귀찮다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평상시에도 이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등원날까지 학습할 내용을 담당 멘토쌤이 학생과 상의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효과 있어요. 자, 또 하나의 관리 일지. 이건 학원에 두고 가는 거죠. 클리닉 관리 일지. 개인별로 클리닉 관리 일지가 있는데요. 그날 했던 내용, 뭐 점수나 아니면 뭐 틀린 내용들 등등 적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기관 수업 후에 클리닉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잠깐 끊었었는데요. 모의고사 관리 일지가 있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2회 풀이를 하게 됩니다. 2회 풀이. 그래서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성적뿐만 아니라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 그 다음에 1회 풀이했을 때 틀린 문제들 유형, 2회 풀이했을 때 틀린 문제들 유형,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또 엑셀에다가 다 기록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멘토링 관리 일지. 이게 조교생들이 정말 고생하는 부분인데요. 담당 학생들, 담당 멘토쌤이 있죠. 그날 학생들을 관찰해서 그 아이가 어땠는지를 엑셀에 기록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학생들을 정말 많이 파악하게 되거든요. 제가 놓친 부분들. 그래서 멘토쌤이 담당 학생의 상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문제가 된다, 혹은 너무 뭐 잘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수집하게 됩니다. 다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보시면 언제든지 그냥 오픈하게 되면 또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있겠지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시간표 궁금해하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반별 정원이 저희가 9명인데요. 최대 10명도 받을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9명까지를 맞추려고 할 겁니다. 자, GR0은 기본적으로 평일은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플러스 뒤에 알파로 클리닉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화수 목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목으로 갈 수도 있고 수금으로 갈 수 있고 변칙반이 나올 수 있어요. 수목, 수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진도를 각 레벨별로 똑같이 맞춥니다. 한 달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뭐냐? 그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걸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제가 슬럼프 없이 이제까지 학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어느 반에서 진도가 딱 틀어졌다, 그럼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다 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스케줄을 맞추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예. 자, 0반이 이렇고요. 자, GR 1반이 자,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입니다. 평일은. 그 다음에 주말은 12시부터 2시 타임이 있고요. 3시부터 5시 타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 구성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짤 수 있게 만든 이유는 워낙 스케줄이 다양하죠. 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기도 하고요. 또 뭐 수학학원에서 갑자기 막 부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저희 학원은 언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반 정원에 한해서입니다. 그 정원이 차 있으면 절대 그 반을 들어갈 수는 없죠. 네. 이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GR2반은요 7시 반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토, 일 때는 1시 뭐 이렇게 해주죠. 자, 이런 것들은 학생하고 상담을 해서 들어갈 반을 최종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이미 가상으로 짜놨거든요. 그래서 각 반의 정원이 넘지 않게 가상을 짜놨는데 학생들이 또 방학이 되면서 시간표가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최종 확인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R3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반은 똑같이 7시 반부터 9시 반 1부, 2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전혀 지장 없이 짜놨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충반은요. 타임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타임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요일이 아니라 자기가 정규반 수업을 나올 때 1시간씩 뒤에 붙여서 혹은 앞에 붙여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하루를 더 나와주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타임이 짜져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특강은 요 시간대로 잡혀 있습니다. 1시부터 3시
특강이 있고요. 2시부터 4시 특강이 있습니다. 토일은 2시부터 4시 딱 요 타임입니다. 그래서 각각 강좌는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조금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이렇게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제시를 해놨고요. 자, 그래서 이 설명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보통 10분이 넘었으면 아 이거 보기 싫다 이렇게 스킵 하게 되죠. 스킵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부분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을 이 2개월 동안 영작의 베이스, 영작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서 개학 후에 적용 훈련을 하면서 영작이 가능한 학생으로 반드시 만들겠다. 해서 영작이 가능했을 때 그 효과,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로 이어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긴 내용이었는데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로쌤이었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